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프리먼입니다. 여러분이 알기 힘든 스포츠 세계에 숨겨진 정보와 승리 패턴, 오늘 제가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토토, 더 이상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통하여 쉽게 분석하고 조금 더 적중에 가까워지는 마법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 구하기 힘든 자료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주세요.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도야마의 이노우에는 중거리 슈팅 타이밍이 좋은 자원이지만 전방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후방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상대의 속도 있는 전개의 대처가 느리고 박스 안 수비 조직도도 계속 흔들리고 있다. 실점 이후 빠르게 리커버리하지 못하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가 자주 포착되고 있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오미야의 코지마는 중원에서 볼을 잘 지켜내며 양쪽 측면으로 전개하는 밸런스 조율 능력이 뛰어난 자원이다. 최근에는 빠른 측면 전환과 박스 안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 초반 주도권 확보에 성공하는 경기가 늘고 있다. 무엇보다 수비진의 압박 타이밍이 정확해지며 상대의 예측 가능한 공격 루트를 차단하는 데 안정감을 더하고 있다. 도야마는 빌드업 안정감과 수비 조직에서 모두 약점을 보이고 있고 오미야는 전방 압박과 공격 속도에서 확실히 앞서 있다. 특히 도야마의 느린 전개는 오미야의 빠른 역습 루트를 열어주는 역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결과는 오미야의 손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상대 약점을 정확히 찌를 수 있는 오미야의 구조가 이번 매치업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나가사키의 나구라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을 맡고 있지만 상대 압박에 취약해 패스 연결이 자주 끊기고 있다. 무엇보다 전반 이후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낮아지며 측면 수비 라인이 쉽게 허물어지고 있어 실점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 수비와 공격 사이 간격도 벌어지기 쉬운 구조라 상대의 직선적 전개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된다. 센다이의 고케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 범위로 볼을 지켜내고 공격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다케다는 세컨볼 확보와 짧은 패스 전개에서 효율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며 공간 침투에 강한 성향을 갖고 있다. 최근 센다이는 전방 압박과 함께 간결한 빌드업을 통해 득점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으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후반 경기력 유지 능력이 뛰어나 후반 실점률도 낮은 편이다. 나가사키는 전체적인 조직력이 불안정하고 전개와 수비 모두에서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 반면 센다이는 짧은 전환과 견고한 수비로 실리를 챙기며 승점 수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후반 흐름에서의 안정감 차이는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무리하게 전진하다 실점을 내줄 수밖에 없는 나가사키의 구조는 이번에도 승리를 내줄 공산이 크다. 반폴의 고후의 마테우스 레이리아는 전방에서 볼 배급과 연계 플레이에 가담하지만 크로스 선택지가 제한되며 패턴이 쉽게 읽히는 문제가 있다. 도리카이는 중원에서 볼을 잘 지켜내지만 전개 속도 자체가 느려 상대 압박에 주도권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홈에서 라인을 과도하게 내리며 실점 억제에는 성공하지만 공격 템포가 끊기면서 반격의 날카로움이 무뎌지고 있다. 야마가타의 사카모토는 측면에서 넓은 활동 반경을 보이고 있으나 돌파 이후 마무리 선택에서 아쉬움이 자주 포착된다. 복부부는 중원에서 흐름을 조율하지만 빠른 압박 시 전진 패스가 끊기며 공격 연결이 막히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바탕으로 실점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득점보다는 실리적 운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뚜렷하다.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수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두 팀의 전술 구조가 뚜렷하다. 무리한 전진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실점을 피하는 데 집중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마무리 완성도, 부족과 전개 템포의 아쉬움까지 겹친다면 이 경기는 쉽게 열리지 않을 공산이 크다. 승점 1이 서로에게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구도라면 무승부가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다. 제프 유나이티드의 하야시는 중원에서 탈압박 능력이 뛰어나며 수비 마이너스 공격 연결 구간에서 템포 조율을 확실히 해주는 자원이다. 두두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능력이 모두 안정된 윙어로 최근에는 박스 근처에서 직접 슈팅을 노리는 장면도 늘고 있다. 무엇보다 홈에서는 라인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강한 압박으로 상대 전개를 차단하는 조직적 수비력이 돋보이는 상황이다. 최근 수비 실점률이 크게 줄었고 전체적인 조직력 완성도가 서서히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이와키의 구마타는 측면에서 활동량은 많지만 수비 가담 시 위치 선정에서 불안한 장면이 종종 연출된다. 우노키는 중원 압박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며 전방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탈압박 루트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특히 수비 전환 시 라인 정비가 늦고 상대의 속도 있는 돌파에 대해 커버가 느린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라인 간격 유지가 무너지는 순간들이 잦아지며 실점 패턴이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 제프 유나이티드는 수비 안정성과 측면 전개에서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와키는 수비 전환 타이밍과 압박 대응에서 반복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원정에서는 라인 간극이 자주 벌어진다. 이러한 전술적 구조의 차이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승부처에서 결정적인 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쪽은 결국 제프 유나이티드다. 후지에다의 아사쿠라는 중원에서 패스 전개와 템포 조율을 담당하며 공격 전환 시 볼 운반의 핵심 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오카자와는 수비에서 제공권 장악과 커버 능력을 동시에 수행하며 수비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 홈에서는 전방 압박 타이밍이 정확하고 세컨볼 회수 이후 빠른 공격 연결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무엇보다 후방 라인이 안정적으로 정비되면서 실점 리스크가 줄어들고 흐름 주도권을 끝까지 유지하는 양상이 강화되고 있다. 야마구치의 쿠야마는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지만 마무리 연결에서 패스 선택의 일관성이 떨어지며 역습이 자주 끊긴다. 미사와는 중원에서 체력은 뛰어나나 전개 템포가 느리고 전방으로의 찬스 메이킹 비율이 낮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라인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방 압박이 쉽게 풀리며 실점 연결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이 내려앉는 경우가 많아 중원 압박이 단절되며 수비 전환 타이밍도 늦어지고 있다. 후지에다는 짜임새 있는 전개와 수비 전환 완성도가 뛰어나고 압박 타이밍도 정밀하게 맞춰지고 있다. 반면 야마구치는 구조적 허점이 여러 구간에서 동시에 노출되며 원정에서는 그 약점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템포와 압박, 조직력 모두 우위에 있는 후지에다는 경기 흐름을 초반부터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후지에다의 전술 집중력과 조직력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확실한 매치업이다. 도쿠시마의 와타리는 수비 라인에서 안정된 커버 능력을 바탕으로 후방 밸런스를 지탱하고 있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존재다. 고다마는 이선에서 공격 조율을 담당하며 전개 흐름의 중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최근 도쿠시마는 홈 경기에서 라인을 안정적으로 내리고 빠른 패스 전환으로 박스 근처 공간을 공략하는 전술 완성도가 높아지는 중이다. 무엇보다 수비 집중력이 강화되면서 후반 실점이 눈에 띄게 줄어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에이메의 치루노는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나 전개 속도가 느리고 마무리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후카자와는 중원에서 수비 부담이 큰 포지션을 맡고 있으며 압박 상황에서 공 소유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전체적인 전개 템포가 한 박자씩 느리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실점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상대의 전방 압박이 강해질수록 후방 빌드업이 흔들리며 실수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바셀루스라는 익숙한 자원이 중심을 잡고 있는 도쿠시마는 전술 안정감과 흐름 통제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에이맨은 전개 속도 저하와 빌드업 불안이 겹치며 전후반 모두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홈에서 구조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진 도쿠시마의 공격 흐름은 이번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경기는 도쿠시마가 전술 중심과 조직력에서 확실히 앞서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이타의 이케다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압박 시 탈압박에 집중하고 있으나 전방으로 전개되는 패스가 다소 단조롭다. 야마가사는 좌측 측면에서 활동량은 많지만 크로스의 정확도와 판단력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홈 경기에서도 전반 이른 시간에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전개 속도에서 리듬을 잃는 경우가 많다. 수비와 중원 사이의 간격 유지가 들쭉날쭉해지면서 상대에게 중간 공간을 내주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마바리의 인디우는 이선에서 공격 템포를 빠르게 조절하며 드리블과 공간 활용에 능해 박스 외곽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유형이다. 야마다는 중원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배급하며 수비 전환 속도까지 빠른 균형 잡힌 자원이다. 최근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 타이밍이 빨라지고 있고 탈압박 이후 빠른 역습 전개로 슈팅까지 연결되는 효율이 올라가고 있다. 특히 상대 수비의 간격이 벌어지는 타이밍을 정확히 파악해 침투하는 움직임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오이타는 중원과 수비 간극에서 반복되는 불안 요소를 안고 있으며 공격 전개에서의 일관성도 떨어지는 흐름이다. 반면 이마바리는 날카로운 압박과 침투 루트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빠른 압박 전환과 공격 효율에서의 우위는 경기 중반 이후 더 확연히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기민한 공격과 효율적인 공간 공략을 가진 이마바리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명확한 흐름이다. 주빌로 이와타의 크룩스는 측면 돌파 이후 컵백과 크로스 전개에서 날카로운 장면을 자주 연출하며 팀의 전개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가네코는 중원에서 패스 조율과 활동량을 기반으로 전후방 연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비 전환 속도 또한 빠른 편이다. 최근 홈에서는 전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며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하는 전술이 자주 적용되고 있다. 특히 마무리 완성도가 향상되면서 슈팅 정확도와 골 기대값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 아키타의 고마치는 제공권에서는 경쟁력이 있으나 발밑에서의 전개 연결은 불안정한 모습이 잦다. 후지야마는 좌측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공간 판단과 수비 가담 타이밍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포착된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블록을 깊게 내리고 실점을 억제하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나 전방으로의 연결이 극도로 단조롭다. 그로 인해 역습 효율도 떨어지며 중원에서 턴오버를 당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주빌로 이와타는 공격 템포, 전술 조직력, 마무리 집중력까지 모든 면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아키타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운영 외에는 뚜렷한 해법 없이 경기를 끌어가고 있으며 원정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격의 다양성과 수비 압박 강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주빌로의 전술은 이번 매치업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이 경기는 주빌로 이와타가 주도권과 결과 모두를 움켜쥘 수 있는 명확한 승부처다.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스포츠대장 프리몬의 무료 멤버방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입장하는 방법 기재해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